지구의 공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비눗방울을 불어본 적이 있나요? 비눗방울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실험으로 공기를 느껴보고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예전에 체코에 갔을 때 엄청나게 큰 비눗방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가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이 비눗방울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오늘은요,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공기를 느껴보고 공기의 역할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퍼백. 어떻게 할까요? 생활에서 공기를 느껴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퍼백에 공기를 담아 입구를 닫은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고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103쪽의 그림을 보고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활에서 공기 느껴본 거, 자전거 타고 갈 때 바람이 훅 불죠. 그럴 때 공기 느끼고요. 그리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거나 입김 등으로 공기를 바로 느껴볼 수도 있어요. 생활 속에서 공기를 느끼는 경우, 부채질하는 거, 바람개비 날릴 때,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죠? 종이 비행기 날릴 때, 리코더를 불 때 등등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퍼백에 공기를 담아서 입구를 닫고 손으로 만져보면 어때요? 이 친구가 만진 것처럼요, 빵빵해지죠? 그리고 약간은 눌리는데 계속 눌리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눌리지 않죠? 지퍼백을 살짝 열어가지고 손이나 얼굴을 가져다 댄 다음에 지퍼백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공기가 느껴지죠?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103쪽의 그림을 보고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열기구가 있네요. 공기를 데워서 그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기구죠. 열기구. 그리고 공기를 이용해서 새가 날아가는 게 보이죠? 또 비행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인데 그 이동하는 바람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전기를 얻을 수도 있죠. 또 바람이 부니까 요트가 움직일 수 있고 연날리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살아있는 생물들, 이 생물들 숨 쉴 수도 있게 해주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숨 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튜브를 타고 노는 모습이 보이는데 튜브 안에 공기를 넣잖아요. 튜브를 타고 수영도 할 수 있죠. 이처럼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하는 역할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공기가 있어서 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공기를 이용하여 연날리기를 하거나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되게 무섭죠? 공기가 없으면. 생물들이 살아야 되는데 생물들이 살 수도 없고 연날리기 이런 것도 못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같은 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 그리고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험 관찰에 같이 정리해 볼게요.
실험 관찰 54쪽. 생활에서 공기를 느껴본 경험. 여러 가지가 있죠.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거, 부채질하면 시원해지는 거, 아니면 선풍기를 틀면은 바람이 느껴지는 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써보세요. 2번, 공기가 담긴 지퍼백을 손으로 만져보고 느낌을 써봅시다. 손으로 누르면 살짝 들어가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가벼워요. 축구공보다 가볍지만 거의 튀지 않습니다. 과학책 103쪽의 그림을 보고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해주죠. 이 밖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었어요. 공기가 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이런 공기를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고 또 요트도 타고 튜브도 이용하고 등등 다양한 이용도 살펴봤습니다. 공기는 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인체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적이고요. 동물뿐 아니라 식물이 호흡할 때에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또 태양의 빛 중에 인체에 해로운 것, 예를 들면 자외선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동식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지표까지 내려오면 이 자외선이 피부 노화, 피부암, 백내장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기도 하죠. 햇살이 따가운 여름철에는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쓰거나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자외선 차단의 예방책이 됩니다. 겨울에도 스키장에서 고글을 안 착용하고 장시간 있으면 눈에 반사된 자외선으로 인해서 시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지구 외부의 물질이 지표면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게 별똥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 별똥별로 불리는 유성은 유성체라고 불리는 작은 고체 물질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 대기로 진입할 때 발생해요. 유성체와 대기 사이에 마찰이 서로를 덮여서 우리가 보는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매일 수천 개의 유성체가 지구 대기로 진입해서 밤이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빛의 유성체를 지구의 어느 곳에서나 1시간에 대여섯 개씩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는 지구 전체를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교환해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기도 하지만 지표면에 있는 열을 내보내기도 해요. 이렇게 내보내는 열의 일부를 공기가 흡수해서 지구를 따뜻하게도 하고요. 저위도, 그러니까 여기 0에 가까운 저위도 지방의 남은 열, 적도 주변이 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남은 열을 고위도, 극쪽으로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열이 지구 전체에 골고루 퍼뜨릴 수 있게 하죠. 그래서 고위도 지방과 저위도 지방의 온도 차이를 줄여줍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부는 거대한 규모의 바람은 날씨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요. 한국과 일본 부근에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므로 날씨가 서쪽부터 변하게 돼요. 이렇게 편서풍이 불어서 서쪽부터 날씨가 변합니다. 중국의 황사나 미세먼지도 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더 생각해 볼까요?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에 공기가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죠? 또 공기를 이용하는 걸 다 이용할 수가 없게 돼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다 그대로 들어올 거고, 고체 물질이 지구로 접근하면 다 부딪혀서 피해를 줄 거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공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지구의 공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는 어떤 모양인지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